네, 영상 게임 디자인 2주차 수업, 녹화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파티클의 기본이 되는, 원리에 관한 것들, 기본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셔야 될 거는, 파티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갱이가 분출되면서 이 알갱이 파티클들이 예, 실질적인 일이 실제 피지컬한 세상에서 표현되는 것 같은 보여지는 그런 물, 불, 연기 같은 것들을 재현을 해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방식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무수히 많은 작은 입자들을 방출해내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어딘가로부터 이게 방출되는 한 지점이 필요한 거죠. 그 지점을 에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일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에미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미터를 통해서 파티클들이 방출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에미터를 통해서 파티클이 방출된다. 그래서 이런 파티클, 우리가 보여지는 건 파티클이지만 에미터가 없으면 파티클이 나오기 힘들겠죠. 물론 일부의 특수한 경우에는 에미터 없이 파티클을 직접 우리가 수동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에미터를 통해서 파티클들이 발생된다. 그리고 이 에미터 말고 에미터라고 하는 그 의미에 여기 보시면 여기와 같이 가상 공원입니다. 가상 지점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파티클이 발생된다. 마치 포털 같은 거죠. 통로처럼 여기에서부터 방출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오브젝트, 그렇죠? 특정한 오브젝트에서 뭔가 방출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오브젝트로부터, 그렇죠? 어떤 오브젝트로부터 방출되게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에미터를, 그럴 땐 이 에미터라고 하는 걸 특정 오브젝트에다가 쉽게 말하면 어태치 시킨다 그러죠. 종속시키면 이 오브젝트 서피스가 에미터 역할을 해서 이 표면에서 방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만들려면 에미터를 만든다 이거죠. create emit 하게 되고요. 또는 특정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방출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바로 밑에 있는 메뉴죠. emit from object를 하게 되면 그 오브젝트에 에미터가 붙어 있어서 오브젝트로부터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만 우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타임라인은 보통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타임라인 값을 좀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맨 밑에 타임라인이 있죠. 그리고 타임라인 영역이 길이를 얼마큼 할 건지 시간 길이를 줄 수가 있고 여기 글로벌 타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부터 어디까지 줄 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안쪽에 있는 스타트와 엔드가 있거든요. 좁은 영역에서의 스타트와 엔드가 있는데 그거는 밑에는 바가 있죠. 요 바 영역만큼만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바 영역만큼만 위에 여기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진 거는 이 전체 내가 정한 영역 안에서 좁게 로컬로 잡은 디스플레이 영역만큼만 디스플레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부터 200까지인데 실제 잡는 거는 1부터 여기 뭐 한 90까지만 하면 그쵸? 이 바가 1부터 90만 표시를 하고 전체는 120이지만 그리고 위에 여기
프레임 표시가 되어 있는 타임라인은 여기 90 로컬 영역만 좁은 영역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 90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다가 그렇죠? 3번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마우스 1, 2, 3번 있죠? 1번, 2번은 휠 마우스죠. 보통 휠 버튼이라고 하는 거. 3번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플레이백 스피드가 있고요. 이거를 리얼 타임으로 놓겠습니다. 리얼 타임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걸 놓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리얼 타임은 이게 마야가 보통 초당 24프레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필름의 프레임 레이트처럼. 그래서 초당 24프레임 영역만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 every frame free면 씬의 무게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씬의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연산이 간단하고 그리고 내 컴퓨터가 좀 비교적 최신 기종에 속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플레이를 해줄 겁니다. 순식간에 플레이될 끝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씬이 너무 복잡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연산이 너무 복잡한 상태에서 내 컴퓨터가 그냥 보통의 컴퓨터라면 이거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연산시켜주는 속도가 충분히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걸 해주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늦더라도 하나씩 다 읽고 이거를 연산을 해주고 그 결과값을 화면에 디스플레이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상태에서 리얼타임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강제로 리얼타임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연산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 프레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점프 프레임이 돼요. 툭툭 끊어지면서 굉장히 무리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가벼운 씬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여기는 모델링 상태에서는 크리에이트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파티클을 할 거니까 모델이 아닌 FX로 가시고요. FX로 가시면 쭉 가셔서 N 파티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파티클과 N 파티클 할 건데요. 두 개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파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이는 걸로 할까요? 여기 보면 레거시 파티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에미터 만들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할 거고요. 그럼 같다는 것들을 여기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M 파티클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M 파티클이라 요거의 최신 개량 버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번 주는 조금 클래식한 파티클부터 살펴보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create emitter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웃라이너에 에미터와 파티클이 현재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타임라인 1프레임이잖아요. 그래서 에미터 어떤 파티클을 선택해주고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를 아까 3번 마우스를 클릭해서 리얼타임에 해놨던 거 기억나시죠? 그 타임라인 프레임 레인지는 90 정도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략. 그래서 에미터보다는 지금 여기 에미터 선택되잖아요. 근데 파티클, 곧 발생될 파티클을 아웃라인에 선택해주고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Alt 누르고 마우스 1번으로 돌려서 보고 있는데요. 3번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3번으로 카메라 좀 들어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화면 디스플레이가 폼 쉐이딩 상태입니다. 쉐이딩 상태예요. 지금을 그러면 쉐이딩이 여기 보시면 그렇죠? 쉐이드 올 상태인데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놓고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는 뭐죠? 이게 지금 현재가 키보드 5번이고요. 5번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 숫자 있죠? 넘버 패드에 있는 클릭입니다. 5번 상태고요. 4번을 눌러보겠습니다. 4번 누르면 와이어프레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들이 선택돼서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이걸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걸 보셨어요. 여기 에미터라고 하는 여기를 얘를 한번 옮겨 볼게요. 에미터 선택해서 위로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상 다이내믹스 애니메이션은 리와인드 시켜서 처음 프레임부터 플레이를 항상 시키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플레이. 네. 위에서 발생되죠? 네. 그리고 참 하나,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플레이가 되고 멈추잖아요. 요것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3번 마우스죠. 아까 플레이백 스피드에서 리얼타임을 했는데요. 이 아래쪽에 플레이백 루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nce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컨티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컨티뉴어스면 계속 반복이 된 거죠. 1프레임부터 90프레임까지 플레이 됐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1프레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 반복하는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원스로 해서 놓겠습니다. 여러분 원스로 놓고 보시는 게 결과물을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오실레이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에미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걸 해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에미터를 움직여 놓고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에미터에서 나온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create 폴리건 스피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다른 거 부르셔도 됩니다. 네. 이런 거 부를까요? 토르소라고 딴 거 부를까요? 이런 거 다른 거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도넛 모양이죠? 도넛 모양 불렀고요. 도넛 모양에다가 보겠습니다. 원래 에미터 파티클은 지우고요. 지금 보면 아웃라인에서 토러스인데요. 도너스 모양의 토러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번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4번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파티클 메뉴에서 여기 보면 create emitter가 아니라 emit from object를 클릭하겠습니다. emit from object를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해주시면 자, 파티클 아직 발생되지 않은 파티클은 표시가 되는데요. 에미터는 어디 있냐? 이 토르소 오브젝트를 expand해서 보시면 그 안에 에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파티클이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파티클 선택하고 보기 쉽게.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발생되는지 보셨나요? 좀 줄여서 볼게요. 지금 토러스를 선택해서 attribute 에디터 클릭해서 오른쪽에 있는 attribute 에디터에서 들어가서요. 얘를 채널 박스에서 좀 빠르겠다. attribute 에디터도 있지만 채널 박스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빠르니까 채널 박스의 input 그럼 폴리 토러스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가 프리미티브스로서의 도넛 모양, 토러스라고 하는 성격이 그대로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크기하고 지름이죠. 조금만 키워볼까? 1.2 좀 더 커지고요. 세션 레디우스 있고요. subdivision 값이 있어요. 하이트 값은 20이고 하이트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10이고요. 그리고 x 값도 x 값도 한 10 정도로 하면 거친 오브젝트가 되죠. 이렇게 거친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상태로 해서 파티클한 발생을 시켜보면요. 더 확실히 보이시죠?
버텍스에서 발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폴트 상태에서는 오브젝트에 에미터를 넣어서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할 때는 디폴트 방식이 이 버텍스들을 중심으로 파티클들이 발생되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수정을 해주시면 이거를 모디파이 해주시면 이 면에서도 발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 디폴트 상태에서는 이렇다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지우겠습니다. 뭐 구해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create, polygon. 보통 텍스트를 스피어로 제일 많이 하죠. 스피어 놓고 아까 했던 것처럼 emit from object 플레이 해보시면 아이고 메뉴가 광고가 떠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게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져서 파티클이 많아지면서 속도가 지금 움찔해졌습니다. 처음에 괜찮은데. 자, 이렇게 이게 파티클 숫자가 많아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플레이백 스피드를 play every frame free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free 해주시면 굉장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play every frame max real time을 해주면 느리게 가는 건 괜찮은데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은 연산은 하겠다. 이건 연산은 하는데 연산이 되면 어떤 속도는 상관없다는 거고요. 연산은 돼서 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리얼타임보다 빠르게는 안 할게. 아무리 빨라야 리얼타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는 리얼타임 또는 play every frame max real time 이 두 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play every frame max real time로 설정을 다시 바꾸고 리와인드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리얼타임보다 좀 느린 거죠. 그러나 다 읽어서 거고요. 굉장히 많이 방출되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냥 별도의 스피어를 옮겼습니다. 옮기면 그렇죠? 여기를 중심한 거죠. 따로 그냥 에미터를 만들어도 에미터 양쪽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이쪽에서도 만들고 저쪽에서 만드는데 지금 이거를 같이 보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자, 이걸 통해서 에미터의 역할과 파티클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이 에미터는 그렇죠? 이 에미터는 자, 블루가 잘 보겠네. 이 에미터는요. 파티클을 방출시키는 출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에미터의 속성은요. 에미터의 속성은 파티클을 어떤 방향으로 방출시킬까를 결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얼만큼 많이, 쉽게 말해 양이죠.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을 방출시킬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천천히, 그렇죠? 파티클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는 방출시킬까? 천천히 방출시킬까? 양 자체는 많은데 속도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양은 적지만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요. 그 방향이 사방으로 칠 수도 있고 특정 방향으로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에미터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파티클에서 파티클 자체는 그러면 어떤 속성을 갖겠느냐? 파티클에서 나온 애잖아요. 알갱이 하나하나잖아요. 얘는 파티클 알갱이 크기가 얼마나 할 건지 그리고 얘가 나와서 얼마큼 살아있을 수 있을 건지 일종의 라이프 값이에요. 얼마큼 크긴 사이즈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 건지 컬러가 어떤지 어떤 모양으로 보일 건지 그걸 보통
예,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쉐이딩.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시각적으로 컬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외에 다른 속성들이 더 있는데요. 보다 디테일한 것들은 이런 파티클 속성에 들어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이 내용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죠? 파티클과 에미터의 각각의 속성들이 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파티클 부분은 훨씬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에미터는 당장은 간단하지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방출할까? 얼마나 많이 레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다음에 스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미터를 만들게 되면 에미터 속성으로 봤을 때 여기 타입이 있죠? 옴니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디렉셔널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옴니는 보통 여러분 사운드 같은 것도 마이크 같은 거 옴니 마이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옴니라고 하면 사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으로부터 모든 방향, X, Y, Z 모든 방향으로 일체적으로 방출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디렉셔널은 특정한 방향이니까 방향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디렉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별도로 활성화가 되면서 X, Y, Z 축의 값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샘플에서 Y를 1, 나머지는 0으로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에미터가 볼륨인 경우도 있어요. 볼륨 에미터인 경우. 그래서 특정한 모양의 볼륨을 띠게 되는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 가지, 여기는 지금 이렇게 트로서 모양으로 된 걸 하겠는데요. 원통형 실린더 같은 거 있죠? 실린더 같은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마치 이거를 총처럼 이렇게 발사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방향으로 그렇죠? 이 축 방향을 살려서 이렇게 쓸 때도 이렇게 볼륨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샘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에서 방출 방식, 방출 방향, 옴니, 디렉셔널, 볼륨 이런 게 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디폴트가 옴니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트. 자, 레이트는 옴니 방향일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레이트죠. 레이트는 여기 보시면 초당 그렇죠? 마야는 24프레임 레이트라고 그랬죠. 24프레임 per second라고 돼서 초당 24프레임이 플레이가 되는데 그럴 때 초당 그렇죠? 몇 개? 100개죠. 100개니까 이걸로 따지면 한 프레임당 평균 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프레임에 4개 정도씩이 계속 추가로 발생되는 그 정도의 양, 그거를 이제 10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리고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이트는 항상 particle per second로 한다는 거고, 레이트, 양이죠. 그리고 스피드는 말 그대로 그냥 디폴트가 1인데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속도를 그냥 1로 놓고 이 상태 중력값이죠. 그래비티라고 하는 설정 값을 이 환경에다 주게 되면 속도가 확 떨어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합니다. 중력값이 꽤 크거든요. 중력값 보통 여기서 9.8이라고 하는 수치를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가 중력값을 이기고 하려면 이거보다 좀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뭐 한 5 이상 6, 그보다 더 충분히 나가려면 더 높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는 주변 환경, 특히 중력값과 방향을 비춰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스피드 랜덤 값이 있습니다. 랜덤 값. 스피드 랜덤 값은 뭐냐면 스피드 1로 하면 모든 날개가 다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랜덤을 주면 기본 속도는 1이지만 여기는 스피드라고 지정된 값의 기본 속도로 가지만 랜덤 값을 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느리고 좀 더 빠른 애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정도고요. 그래서 스피드 랜덤 값은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스피드 값에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값을 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1이면 스피드 랜덤은 0.25, 0.3,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스피드가 한 5다. 그러면 뭐 한 랜덤 값은 1.5에서 2, 이 정도 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실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ype, rate, speed를 하나씩 쪼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리셋 다시 하고요. new scene. 혹시 작업한 것들을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저는 저장을 하지 않을 건데요. 마일을 키고 나서 항상 파일 메뉴에서 set 프로젝트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전에 작업 프로젝트가 있으면 region 프로젝트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딴 걸로 할까? 딴 걸로? 이걸로 개인 프로젝트로 우선 지정을 좀 해놓고요. 자, 아까 했던 파티클 만드는 거 다시 해볼까요? create emitter 했습니다. 그래서 Alt 3번 마우스로 좀 가까이 들어가서요. 화면 올리고 타임라인이 보여야 되니까 리와인드에서 플레이 했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는데 이 파티클을 선택하겠습니다. 파티클 4번 누르고 보시면 더 파티클이 선명해 보인다고 그랬죠? 와이어프레임으로. 자, 파티클을 선택하고요. 에미터하고 파티클은 서로 다 붙어 있습니다. 속성상으로는. 그래서 에미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면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어트리뷰에이터라고 하는 이 창이 뜨는데요. 어트리뷰에이터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미터와 파티클 쉐입이라고 해서 파티클 속성, 에미터 속성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아웃라인에서는 별도의 두 개의 오브젝트처럼 보이지만 서로 묶여 있는 거죠. 서로 관계가 묶여 있기 때문에 속성으로 들어가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미터부터 보겠습니다. 에미터에서 트랜스폼 어트리뷰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의미가 없고요. 요거는 물론 나중에 어떤 특별한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속성상으로는 접어두고요. 베이직 에미터 어트리뷰트에 보시면 에미터 타입 우리가 얘기했던 옴니가 있고요. 자, 옴니 말고 또 뭐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은 옴니는 봤으니까 디렉션으로 보고 파트 선택 후에 리와인드하고 플레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마치 개미 줄처럼. 그래서 에미터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가시면 디렉션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레이트는 디폴트 100 그대로 쓸 거고요. 자, 이게 옴니로 되어 있으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디스턴스 디렉션이라는 게 비활성화되죠. 근데 이거를 디렉셔널이라고 바꾸는 순간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값을 보시면 x 값이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위로 바꿔 방향을. 그래서 y 값을 1로 두고 x 값은 다시 0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멈, 맥시멈, 디스턴스 값은 무시하세요. 지금은. 그래서
보통 0이라고 하면 거리값에서 0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맥시멈에서 0이라고 하는 경우는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지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y값만 1로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스프레드 값이 있어요. 스프레드 값을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rewind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까처럼 같은 방향으로 쭉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프레드 줄 수도 있고요. 스피드도 한번 주겠습니다. 스피드를 1이 있고요. 스피드 좀 이따 할게요. 스프레드 먼저 하고, 스프레드는, 자, 이 값이 0은 퍼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1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스프레드는. 그래서 이 의미를 보셔야 되는 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값을 1일 경우에 잘 안 보이나요? 1일 경우에 180도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로 보시면 여기를 1로 바꾼다면 얘가 지금은 0이죠, 각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사방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반구 모양처럼 표현하는 게 1일 경우에. 근데 이거를 값을 0.5로 두면 90도. 그러니까 180도에서 90도니까 그렇죠?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각도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더 줄여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0.2 정도 줄 거거든요. 0.15나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0.25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거의 반 정도. 그러면 0.25는 45도니까 그렇죠? 훨씬 적은 이 정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림으로는 그래서 이 정도의 각도로 방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 0.25 정도 여러분들은 0.25 또는 0.2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0.2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0.25로 하고 리와인드해서 플레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분출되는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특정 방향으로 그렇죠? 균일하게 같은 속도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력값도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리와인드해서 다시 얘를 이거 중력값을 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자연스러우면 좋을 텐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스프레드 여기 스피드 값을 1로 하는데 여기를 랜덤을 0.3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와인드 하고 플레이 보시면 지금 많이 티는 안 나는데요. 조금 속도들이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걸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자 여기다 중력값을 한번 줘볼 건데요. 중력값을 에미터가 아닌 에미터는 그냥 파티클을 만들기 위한 장치니까요. 파티클 자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렇죠? 파티클 자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드 솔브가 있습니다. 필드가 있어요. 여기 필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티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바람, 드래그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비티, 뉴턴 끌어들이는 거죠. 레디얼이라고 해서 사방으로 포지션한 거 터뷸런스 값도 있고 터뷸런스 많이 씁니다. 나중에 보텍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비티 중력 값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 파티클에 그래비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파티클을 선택하고 그래비티를 지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지도 않죠. 거의. 그렇죠? 중력값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비티를 보시면 선택했을 때 어트리뷰터에서 이 그래비티의 매그니튜드 값이 있어요.
이게 힘값이거든요. 예, 이게 9.8입니다. 예, 얘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뭘 할 거냐? 다시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에미터에 들어가서 에미터의 스피드 값을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9.8이었잖아요. 한 9 정도 해볼까요? 네. 그래서 리와인드 하고요. 스피드 랜덤 값은 랜덤 값 9니까 3 정도 해볼까요? 그래서 리와인드 플레이백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천천히 좀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리얼타임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파티클 선택해 주고요. 리와인드 그렇죠? 잘 나가고 있고요. 요거를 좀 잘 보이게 해서 이 폭을 그렇죠? 스프레드 폭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1 정도로 훨씬 좁게 올라간 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길게 플레이해서 보고 싶으시면 그렇죠? 여기는 100으로 되어 있는데 200까지 전체 늘려서 한번 리와인드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렇게 조정된 걸 가지고 여기다가 바닥에 있으면 튀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련된 것들 해서 그 외에 영향을 주는 효과들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